정말 짜증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서연. 손에 든 프라이팬이 순간적으로 쾅! 흑이의 비명소리. 어떡하지? 내가 뭔 짓을. 그 순간부터 흑이는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야옹, 야옹. 흑이는 마치 사람을 살려달라는 듯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타난 검은 고양이.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흑이야 정말. 네가 흑이니? 노모와 흑이의 재회. 흑이를 안고 나타난 중년의 여성의 정체는 과연 왜 그리고 흑이는 그녀의 품에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미리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정확히 시간을 알려주는 신비한 고양이와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시간을 지키는 고양이 흑이, 애교 많은 백이, 그리고 생명을 구한 기적.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흑백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 오래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힌 주택가입니다. 담장 너머로는 작은 텃밭들이 보이고 전봇대마다 붙어있는 바래진 전단지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시장표 할인 안내와 경로당 프로그램 소식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이죠. 이곳에서 70년 가까이 살아온 김순례는 오늘도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무릎이 뻣뻣하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방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합니다. 순례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들 만수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져갈 밑반찬을 만들고 집안일을 돌보고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순례의 집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흑이와 백이라는 이름의 두 고양이입니다. 흑이는 온몸이 까만 털로 덮인 수컷이고 백이는 하얀 털에 회색 무늬가 섞인 암컷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순례에게는 말벗이자 동반자 같은 존재죠. 5년 전 겨울, 순례는 집 뒤편 하수구 끝자락에서 거의 죽어가던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고 추위에 떨며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망설이지 않고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정성을 쏟아 돌봤습니다. 우유를 데워주고 작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주며 생명을 되살려냈습니다. 우리 흑백이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부터 흑이와 백이는 순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였으니까요. 아침 8시 55분이 되면 흑이는 어김없이 벽시계 아래 앉습니다. 평소에는 창가의 푹신한 쿠션에서 조용히 지내는 흑이지만 약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앞발로 약 상자를 톡톡 건드리며 야옹거립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흑이. 순례는 미소를 지으며 혈압약을 꺼냅니다. 흑이가 시간을 알려주는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 덕분에 약 복용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백이는 흑이와 달리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험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잘 가리는 편이어서 낯선 이가 오면 경계합니다. 특히 며느리 서연이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면 백이는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잠들 때만큼은 예외입니다. 밤이 되면 백이는 반드시 순례의 품에 파고들어 잠을 잡니다. 순례의 아들 만수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30층 주상복합 건물 1층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정성껏 만든 가정식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순례는 매일 아침 반찬통을 들고 식당에 가서 만수를 돕습니다. 오늘도 순례는 김치와 나물을 통에 담고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오시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 많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점심시간 전에 준비해야지. 순례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이지만 미리 준비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순례를 반기는 건 흑이와 백이입니다. 흑이는 창가 쿠션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와서 기다리고 백이는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순례를 맞이합니다. 우리 흑백이 오늘 잘 지냈지? 순례가 털을 쓰다듬어주면 흑이는 그르렁거리며 만족해합니다. 백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합니다. 며느리 서연이 거실로 나옵니다. 서연은 45살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특히 고양이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머니, 고양이 털 좀 치우라니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것까지 해야 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5년 전 순례가 고양이들을 데려왔을 때부터 내심 반대했던 서연이지만 시어머니의 강한 의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순례에게 마지막 남은 위안입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더 신경 쓸게. 순례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이가 서연을 유독 경계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다고 하니까요. 손자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훈이는 요즘 사춘기가 한창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예의를 지키지만 그리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순례는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밤 9시가 되면 흑이는 다시 창가 쿠션에서 일어나 시계 아래로 갑니다. 순례의 저녁 약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백이도 함께 와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우리 흑백이가 시계보다 정확하네. 순례는 약을 먹고 흑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흑이는 임무를 마치고 다시 창가 쿠션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순례의 하루를 마무리해 줍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시어머니와 고양이들이 있는 이 집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늘 누군가가 있습니다. 순례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흑이와 백이를 살펴봅니다. 흑이는 창가 쿠션에서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고 백이는 이미 순례의 침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흑백이. 순례가 침실로 들어가면 백이는 뒤따라와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례의 품에 파고들어 따뜻함을 느끼며 잠들 준비를 합니다. 순례의 속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변해가는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걸곡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흑이와 백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5년 전 죽어가던 이 아이들을 살려낸 보람이 매일매일 느껴집니다. 약 시간을 알려주는 흑이와 매일 밤 품에 안겨 잠드는 백이. 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술래는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에 가져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흑이는 창가 쿠션에서 조용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고, 백이는 평소와 달리 기운 없이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흑배가 백이가 좀 이상하네. 술래가 백이를 쓰다듬으려 하자 백이는 평소처럼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밥도 평소의 절반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술래는 걱정되었지만 오늘은 식당에 일찍 나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단체 손님이 예약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서연아, 백이 좀 봐줘라. 오늘 기운이 없어서 걱정이다. 서연은 오늘 집에서 식당에 가져갈 밑반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들을 대량으로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서연은 대충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술래가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흑이가 백이 곁으로 가서 코를 비비며 무언가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흑이도 백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엄마 금방 돌아올게. 잘 있어라. 술래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이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1시경, 집에는 서연과 고양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쓸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김치를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쳐서 무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집안일과 시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들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백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흑이는 평소의 조용한 성격과 달리 백이 주변을 맴돌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서 앞발로 서연의 다리를 톡톡 쳤습니다. 야옹, 야옹. 흑이는 평소보다 큰 소리로 울며 서연의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이가 있는 거실 쪽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알리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일하는 중이라고. 서연은 무김치를 썰고 있었는데 흑이가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픈 상황에서 고양이까지 방해하니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흑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연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백이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흑이는 서연의 발목에 몸을 비비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서연은 콩나물을 다듬다가 흑이 때문에 자꾸 손이 멈춰지자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이런 힘든 일까지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계속 방해하니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흑이가 서연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더욱 간절하게 울어댔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분을 못 이기고 옆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라이팬이 흑이의 옆구리를 스쳤고 흑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야옹. 흑이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본 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은 듯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흑이는 급하게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지? 서연은 자신이 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통제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터라 흑인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놀란 백이도 아픈 몸을 이끌고 흑이를 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현관까지만 나가고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서연은 밖으로 나간 흑이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백이는 현관 앞에서 축 늘어져 있었고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은 당황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양이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반쯤 완성된 밑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흑이가 아파하며 나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5시경 순례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에서 마중 나오는 흑이가 보이지 않았고 백이는 현관 근처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흑배가 흑이는 어디 있니? 백이야, 왜 이래? 순례가 백이를 살펴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소변을 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요로패색 증상이었습니다. 서연아, 흑이는 어디 있니? 백이는 왜 이렇게 됐어? 서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솔직히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흑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갑자기요. 백이는 아침부터 아픈 것 같았어요. 순례는 급하게 백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요로패색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고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순례는 흑이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흑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어디선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흑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흑이 없는 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가 쿠션에는 흑이의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흑이가 사라진 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순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흑이를 찾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백이도 흑이가 없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는지 집에서도 항상 흑이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활동적이었던 성격도 뭔가 우울해 보이는 성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빈 창가 쿠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흑이 어디 있을까? 순례는 흑이가 좋아하던 참치캔을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다만 갑자기 나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흑이 꼭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할 텐데. 5년 전에 죽어가던 걸 살려낸 아이인데 또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봐. 순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흑이와 백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간 식당에는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단골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순례와 만수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오늘의 인기 메뉴인 제육볶음 정식은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는데 점심시간 피크 때문에 벌써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 앞에 제육볶음 정식 품절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후 1시경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의 이름표에는 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제육볶음 정식 2개요. 만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육볶음 정식은 오늘 다 떨어졌어요. 대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어떠세요?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품절이라고? 장사할 생각 있어? 친구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점심시간인데 메인 메뉴가 없어? 이게 말이 돼? 술래가 얼른 나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해요. 김치찌개에 고기 더 넣어드릴게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현우는 기분이 상한 듯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장사하는 거야? 준비성이라는 게 없어?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손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 만수는 손님들의 무례한 말투에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친구는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제육볶음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 장사 수준이 이 정도야. 뭘 기대했어? 현우가 술래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기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게. 저런 할머니가 나와서 설설 기는 것도 보기 안 좋고. 바로 그 순간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던 만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에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만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현우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손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뭐가? 우리 어머니한테 설설 기는다고 하셨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하는 소리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면서 손님들 모시는데 그게 설설 기는 거라고요?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뭐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 맞아요. 우리 어머니 모독하는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현우의 친구도 일어서며 만수를 노려봤습니다. 야, 너 지금 손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님이면 뭘 해도 돼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장사하는 주제에 무슨 사람 취급을 봐라. 돈 받고 음식 파는 거잖아. 현우의 말에 만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돈 받고 판다고 해서 인격 모독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푼돈 벌면서 사람이라고? 만수가 현우의 셔츠 깃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욕하면 가만 안 둬요. 현우도 만수의 손을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나 지금 손님한테 손대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밀치며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현우의 친구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사과해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 사실이잖아. 술래가 급하게 달려와 만수를 말렸습니다. 만수야, 그만해. 손님이잖아.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욕했어요. 설설 기는다고 했다고요. 순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날까봐 만수를 말렸습니다. 현우가 정장을 다시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여기서 더 이상 장사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는 돈도 내지 않고 친구와 함께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참아야 했는데. 순례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만수야. 엄마 지켜주려고 한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순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식당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환풍기 점검 받으세요. 그리고 보안 요원이 와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다며 지적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갑자기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옆 상가 사장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옆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소란 났던 거 알아요? 그 사람, 건물주 아들이에요. 김 사장의 말을 듣고 순례와 만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우가 단순한 무례한 손님이 아니라 건물주의 아들이었다니요. 이제야 왜 관리사무소와 보안 요원들이 갑자기 까다롭게 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현우 씨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다른 상인들도 다 눈치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흑이가 사라진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식당 상황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이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흑이 없는 집에서 기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각종 규정 위반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식당 앞 청소 상태가 불량합니다.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화재 안전 점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지적 사항들에 순례와 만수는 지쳐갔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모두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보안 요원들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운영 시간을 체크하고 손님 출입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순례가 식당 앞을 청소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죠? 만수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달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 공간이 갑자기 사용금지 구역이 되었고 배달 차량 진입도 제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관리사무소에서 이 구역 배달 금지라고 하네요. 배달 기사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식재료 공급 업체도 배달이 어려워지자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식당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식당 위생이 안 좋대. 관리사무소에서 문제 있다고 하던데. 사장이 건물주한테 대들었다면서? 이런 소문들이 건물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직장인들도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만수는 빈 식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빈 식당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현우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식당 아직도 하고 있네? 신기하다. 곧 문 닫을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언제까지 버티겠어. 사장 성격도 더럽던데. 손님한테 대들더라. 이런 말들을 식당 안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했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번째 달 말 관리사무소에서 드디어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임차인 규정 위반 누적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지서. 내용을 보니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지적 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일 내에 퇴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만수가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건물주 결정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직접 상의하세요. 건물주와 상의하라는 말은 곧 현우의 아버지를 만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술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술래는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이런 괴롭힘을 당했구나. 어머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 번 더 찾아가서 사정해봐요. 하지만 술래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흑이는 6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백이는 예전 같지 않고 식당마저 이런 상황이 되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술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식당 앞을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비웃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술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만수야, 우리 정말 끝인 것 같다. 어머니, 그래도. 아니야, 만수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술래는 20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우의 치밀한 괴롭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백이가 술래의 무릎에 올라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술래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흑백이, 흑이만 돌아와도 힘이 날 텐데. 6개월 동안 흑이를 기다린 술래였지만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흑이도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술래와 만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건물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직원이 나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30일 안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술래는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저희한테는 이 식당이 전부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만수는 어머니가 무릎 꿇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폐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오래 사용한 주방기구들, 단골 손님들이 남긴 추억들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인가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다, 만수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술래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개월간의 괴롭힘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안타까워했습니다. 옆 상가 김 사장도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 앞에서는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작은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경제적 부담을 걱정했고 만수는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이만은 술래의 곁을 지키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폐업까지 이제 일주일 남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술래는 식당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가게 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식당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술래는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만은 차가웠습니다. 흑이가 사라진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흑이를 찾았지만 소식이 없었고 그 후 3개월간은 식당 폐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앞다리를 살짝 절면서 걸어오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전의 흑이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몸은 통통했습니다. 목에는 고급스러운 파란색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누가 봐도 잘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흑이야? 술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술래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분명히 술래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흑아, 정말 내가 맞니? 술래가 조용히 불러보자 그 고양이는 작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술래는 확신했습니다. 목줄을 차고 있고 살이 올라있긴 했지만 분명히 흑이었습니다. 흑이는 술래 앞까지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술래가 시계를 확인해 보니 오후 9시였습니다. 정확히 약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야옹. 흑이는 평소처럼 앞발로 무언가를 톡톡 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마치 약 상자를 건드리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흑아, 정말 우리 흑이가 맞구나.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잘 키워줬니? 술래는 흑이의 뽀송뽀송한 털과 고급스러운 목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줄에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는데 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이라고? 누가 내 이름을 은이라고 지었을까? 술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흑이는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술래의 손에 코를 비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흑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술래는 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흑이는 처음에는 몸을 경직시켰지만 술래의 품에 안기자 작게 그르렁거렸습니다. 9개월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중년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품격 있는 분위기가 평범한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이야, 은이.
중년 여성이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에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이라는 이름. 흙이 목줄에 새겨진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성은 술래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반가운 듯 달려왔습니다. 아, 은이, 거기 있었구나. 정미가 다가오자 흑이는 술래의 품에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친근해하는 것도 아닌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술래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중년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이 고양이를 찾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은희가 갑자기 사라져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정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흑이인데요. 술래의 말에 정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흑이라고요? 아, 그럼 이 아이의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아이는 5년 전부터 저희가 키워온 고양이예요. 9개월 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술래의 설명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잠깐 자세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러죠. 저는 술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술래는 흑이를 놓을 생각이 없었고 정미도 그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은이라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술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뜻에서 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미의 대답에 술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이 아이가 제 생명을 구해줬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게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술래는 정미를 식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흑이는 여전히 술래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정미를 향해서도 적대감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미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업 준비 중이신가요?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요. 술래의 대답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흑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니 흑이라고 해야겠네요. 흑이를 만난 것은 9개월 전이었어요. 식당 안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술래는 정미와 마주 앉아 차를 우리며 흑이의 지난 9개월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흑이는 술래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고 가끔씩 정미를 바라보며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이 아이가 제 생명을 구해줬거든요. 정미는 찻잔을 천천히 들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 전 2월이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술래는 흑이를 쓰다듬으며 정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적한 산책로에서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며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부정맥 발작이었죠. 정미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이 아이가 제 옆에서 사람들에게 울부짖었대요. 정말 큰 소리로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요. 술래는 놀란 표정으로 흑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셨고요. 우리 흑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미는 흑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 구급차에 올라탔대요. 구급대원들이 말리려고 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래요. 술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 제 곁에 붙어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처음에는 제 반려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할 리는 없잖아요. 정민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아이가 응급실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먹이도 주고 돌봐주셨어요. 세상에, 흑이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술래는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해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살았죠. 정민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에 부정맥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하루 2번, 아침 7시와 저녁 9시에 꼭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약을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시간을 알려줘요. 정확히 시간이 되면 앞발로 약통을 건드리고 제 무릎에 올라와 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듯이 정확하게요. 술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흑이가 원래 그랬어요. 저도 혈압약을 먹는데 5년 동안 매일 정확한 시간에 와서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머님께 배운 거군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두 사람은 흑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퇴원할 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혼자 사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됐거든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흑이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외롭지도 않고 매일이 즐거웠어요. 술래는 정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이라는 아이도 있다고 하셨죠?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흑이의 형제 같은 아이예요. 둘이 정말 친해요. 그럼 백이도 보고 싶어요. 내일 흑이를 데리고 어머님 댁에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백이도 흑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술래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민은 약속대로 흑이와 함께 술래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이가 거실에 선 채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흑이를 보는 순간 백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야옹. 백이가 달려와서 흑이와 코를 맞대며 인사했습니다. 흑이도 기뻐하며 백이 주위를 돌았습니다. 정말 반가워하네요.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두 고양이의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9개월 만이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술래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흑이와 백이는 함께 놀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백이는 어떤 성격이에요? 백이는 흑이보다 좀 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잘 가려요. 술래가 백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린다는 게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히 구분해요. 특히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오셔? 서연은 정미와 흑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흑이를 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흑이가 갑자기 하악 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흑이가 보인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몸을 웅크리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 이상하네. 평소에 흑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술래는 놀란 표정으로 흑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고양이들의 반응을 보며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동물의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이 저분을 두려워하는 것 같네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술래도 며느리와 고양이들의 반응을 번갈아 보며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9개월 전 그날 집에 혼자 있었던 것은 서연뿐이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날 술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미와 술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흑이가 집을 떠나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흑이와 백이는 여전히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9개월 전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와 정미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을 때 방에서 나온 서연이 거실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흑이와 백이는 여전히 서연을 경계하며 술래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손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미와 술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9개월 전 그날,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백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속 토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술래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흑이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면서 야옹거렸어요. 백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남편 식당 일도 힘들고 시어머니 돌보는 것도, 그리고 백이까지 아프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미는 서연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흑이가 제 발밑에서 계속 야옹거리면서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휘둘렀어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흑이 앞다리에 맞았어요. 술래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흑이가 아파하면서 백이와 함께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후회됐지만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서. 서연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고 흑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됐어요. 정미는 서연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흑이에게도 어머님께도.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래는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정미는 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술래는 안도감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흑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식당 폐업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술래는 만수와 함께 식당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고 테이블과 의자들도 치우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쉽네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만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술래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정리 안 끝났네요? 현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벽지 뜯은 자국도 그대로 있고, 만수는 참으려고 했지만 현우의 트집 잡기에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최대한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죠. 여기 벽 모서리 보세요. 못자국도 그대로 있고. 현우는 사소한 부분까지 들먹이며 만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자국도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간다고요?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게 정리한 거 아닌가요? 충분하다는 건 누가 정해요? 제가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우와 만수가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야, 뭐 하는 거니? 정미의 목소리에 현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술래와 만수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만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정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술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흑이 때문에 만난 그 따뜻한 여성이 바로 자신들을 괴롭힌 현우의 어머니라니요. 그럼 이 건물주가. 네, 제가 이 주상복합의 건물주입니다. 정미의 말에 술래와 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서. 조용해. 정미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이분들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찾았어.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었다니. 정미는 현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현우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어머니 앞에서 위축된 아들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술래와 만수는 상황의 급변에 어리둥절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현우를 엄하게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당장 이분들께 사과해.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어. 현우는 어머니의 위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술래와 만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습니다. 정미도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만수에게 사과했습니다. 만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만수 씨, 제가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식당을 다시 꾸미시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정미의 제안에 술래와 만수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흑백 식당 재오픈 날이 됐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따뜻한 느낌까지 더해져서 정말 멋진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 벽면에는 흑이와 백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예쁘게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식당 전체에 따뜻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와, 저 고양이 사진 정말 예쁘네요. 흑백 식당이라서 흑이랑 백이구나. 손님들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미가 흑이를 안고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술래는 백이를 안고 정미를 맞이했습니다. 정미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식당을 만들어 주시고 순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이걸 받아주세요. 정미는 봉투를 꺼내며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흑이를 저에게 보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에요. 1억 원입니다. 순례는 깜짝 놀랐지만 정미의 진심을 느끼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현우도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앞으로 장사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이 문을 열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주상복합 입주민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저기 흑이 백이 사진 봐요. 정말 귀여워요. 손님들은 벽에 걸린 흑백이 사진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사진 속 두 고양이의 모습이 마치 식당의 마스코트처럼 사랑받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흑이가 정미의 무릎에서 내려와 순례에게 다가가 평소처럼 앞발로 손목을 톡톡 쳤습니다. 아, 약 먹을 시간이네요. 순례는 웃으며 약을 꺼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시계보다 정확해. 정미도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첫날 매출을 정리하며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셨어요. 다 흑이 덕분이야. 그리고 정미 씨 덕분이고. 순례는 벽에 걸린 흑이와 백이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흑백 식당은 이미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벽에 걸린 귀여운 고양이 사진들 때문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 사진 속 고양이들이 진짜 있나요? 네, 흑이는 지금 다른 분이 키우고 계시고 백이는 여기서 지내요. 순례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주면 손님들은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정미도 일주일에 2번씩은 흑이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흑이와 백이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고 손님들은 실제로 사진 속 고양이들을 보며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한 달 후 흑백 식당은 주상복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흑이와 백이의 사진은 식당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어머니. 만수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게 흑이 덕분이야. 그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줬구나. 순례는 벽에 걸린 흑이와 백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흑백 식당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끊어졌던 인연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시간을 지키는 작은 고양이 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순례는 흑이와 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 사람도 고양이도 결국은 서로를 살리는구나. 흑백이의 감동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